네, 안녕하십니까. 금속노련 유튜브 금속공장 25번째 시간 힘차게 박수 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오늘은 우리 금속 일반 노동조합 SK 넥실리스 협력사 지부 동지들을 모셨습니다. 오늘 금속공장 함께 해주신 우리 동지들 각자 짧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SK 넥실리스 지부 협력사 지부 김윤철이라고 합니다. 지부장님, 예, 지부장님, 예. 반갑습니다. 저는 SK 넥실리스 협력사 지부 사부장을 맡고 있는 라희종입니다. 아, 예. 우리 SK 넥실리스 협력사 지부 조합원들이 주로 어떤 업무를 했었죠? 생산 업무 담당이었는데요. 예. 최종 공정이었고 배터리에 들어가는 동박을 생산하는 협력업체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지부 명칭이 협력사 지부되면 원청이 어디였던 거죠? 그때는 KCFT 지부였고요. 예.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SK로 넘어간 뒤로는 SK 넥실리스 지부로. 아, 그러니까 원청이. 당초에는 KCFT라는 회사와 네. 도급계약을 맺어서 네네. 그 업무를 해오다가 이 KCFT가 SK 넥실리스라는 곳으로 매각되면서 이렇게 지부 명칭도 바뀌었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우리 지부는 그럼 언제 설립했나요? 예, 2019년 9월 달에 설립을 했습니다. 예, 2019년 9월. 네. 예. 한 그러면 5년쯤 됐네요. 5년 조금 넘었네요. 조금 넘었습니다. 예. 우리 지부가 설립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파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 파업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2019년 9월에 노조를 설립한 이후하고 협력 사장하고 협상하는 도중에 네. 그 회사 자체가 매각이 되면서 그 우리 신분인 자체가 약간 뭐 해고될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KCFT 지부에서 같이 활동을 좀 해가지고 같이 좀 자기네도 파업을 하는데 저희도 동참해서 같이 좀 해서 이 난관을 좀 극복해보자는 취지가 있어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 9월에 노조 지부를 설립했다고 했잖아요. 그 노조를 설립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것이었어요? 그러면? 저기였죠. 고용보장. 그러니까 2019년 하반기 경에 KCFT라고 하는 회사가 매각 그렇죠. 매각 협상이 있었고, 그때 원청도 매각 협상하는 과정에 파업을 하고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우리 지부도 매각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어떤 고용 불안이 노조를 설립하게 된 가장 주요한 이유였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네. 그리고 그래서 고용 안정 등을 위해서 교섭을 하고 있었는데 원청은 먼저 파업에 들어갔고, 그렇죠. 먼저 파업 들어갔고, 원청 파업이 힘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 협력사도 함께 파업을 해주면 힘을 받는데, 협력사 파업 안 들어가고 일을 해버리면 원청 파업도 조금 힘이 빠지니까 함께 네. 투쟁해서 힘을 더 크게 만들어 보자라는 네. 취지도 있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파업 전에 그 조정 과정에서 회사가 뭐 파업을 좀 막으려고, 그 하청사들의 파업을 좀 막으려고 좀 어떤 것들을 제시했다고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그때 저희가 제시했던 뭐 임금 협상이라든지 기타 복지 이런 부분을 다 해주겠다. 그러니까 노조가 요거 다 들어주겠다. 해줄 테니까 그냥 파업만 하지 말아라. 아, 자기네 협력사는 파업하는 순간 회사가 계약 해지가 된다. 그러니 자기는 파업을 막기 위해서 무조건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무조건 따라와 주라. 그래가지고 거의 그 전주 지방노동에 가서 사인까지 가려다가 막판에 이제 틀어져가지고 뭐 파업이 진행됐는데. 국장님, 예. 그냥 회사가 노조 요거 다 들어준다는데 그냥 수용하시지 왜 그걸 안 받으셨어요? 수용안이 틀렸죠. 저희가 가장 핵심이었던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고용 안전이잖아요. 고용 안정. 안정인데
그때 당시에 뭐가 있냐면 SK 넥실리스라는 회사로 넘어갔을 때 저희한테 가장 불안적인 요소가 있었던 것이 뭐였냐면 저희를 해고하겠다, 하청사를 없애겠다라는 루머가 엄청나게 퍼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루머 때문에 저희는 이제 협상을 진행할 때 고용안전 너희들이 금액도 좋고 뭐도 좋은데 우리가 원청에서 어차피 원청 넘어가서 하청사는 원청이 마음 아니냐. 그러니까 원청이라 하면 이제 다음 주자로 넘어가는 SK 넥실리스라는 회사 측에서 우리한테 안 자르겠다는 명분을 좀 주라. 그것만 주면 나머지 부분은 해결하겠다. 라고 그러니까 했습니다. 우리 지부에서는 뭐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 안정뿐만이 아니라 임금 부분, 네. 복지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고 하청사 사장이 다 들어주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 주체는 원청이기 때문에 네. 원청의 약속이 없는 합의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원청의 약속을 요구했는데 원청이 약속을 안 해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파업한 과정 혹은 파업 종료 후에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이게 저희가 12월 20일, 이게 19년도 12월 20일이죠. 그때 예. 이제 원하청 합쳐서 파업을 진행을 했고요. 예. 12월 말일부로 해고 예고 통보를 받았고, 그리고 12월 파업과 동시에 저희는 장애투쟁을 진행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청사다 보니까 안에는 이제 뭐 회사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장애투쟁을 하면서 천막을 쳐놓고 외부에서 이제 저희 조합원 그때만 해도 한 60명 정도가 됐었는데 60분이 전부 다 나와서 원청과 같이 파업 투쟁을 하고 있었는데 말일부로 해고 통보 받고 1월 20일부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지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요. 원청에서 붙여놨던 것이 어떤 걸 붙여놨냐면 법조계에서 몇 당인지는 기억은 좀 잘 안 나는데 회사들로 진입하면 불법 진입에 있지 않습니까요? 그걸 붙여놓고 저희를 못 들어오게 아예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11월 2019년 네. 9월달 노조 설립했고 네. 2019년 12월달 20일날 네, 파업에 들어갔고 네. 파업에 들어갔는데 실제 하청사다 보니까 네. 그 밖에 나가라 네. 라고 해서 네. 네. 회사 정문 앞에 천막 치고 네. 투쟁을 했다. 네. 예, 그리고 1월 20일자로 네. 계약 네. 해지되면서 원청과 하청사 계약 해지되면서 조합원 전원 해고됐다. 그렇죠. 그다음 조합원들 동의는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 조합원들 동의는 없었나요?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왜냐면 없었어요? 저희가 설립을 하고 나름대로 조금 노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런 과정에 하여튼 활동도 안 하는 상태에서 갑자기 해고됐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좀 반발력이 컸죠. 니들이 우리를 해고를 해? 우리가 예. 한번 니네들하고 한번 제대로 한번 싸워보자. 이런 그 투쟁 의지가 상당히 처음에는 강했어요. 예. 강했고 어쨌든 SMN 공장 자체는 저희가 안 들어가면 그 공장 자체가 안 들어가는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력이 이런 게 나름대로 좀 있어가지고 우리가 안 들어가면 니네 분명히 몇 개월 안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걸 저희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니네 우리가 한번 버틸 때까지 버텨보자라고 해서 어쨌든 우리가 그 해도 뭐 실업급여랑 받으면서 버티면 된다 생각해가지고 나름대로 처음에는 좀 저기 강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동요보다는 분노가 더 강했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루 계속 길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쭉쭉 길어지면서 그러면 언제쯤 조합원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냐면 저희가 SMN 공장은 저희가 안 들어가는 공장이 안 들어가는 건 뻔히 알겠는데 원청에서 네. 2월달 정도에 우리를 받아준다는 저희가 왔어요. 어쨌든 전원은 아니래도 순차적으로 2월달부터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어느 정도의 인원을 보장해주겠다, 고용해주겠다. 그러니까 들어와라. 라는 저희가 와가지고 그 어떻게 보면 그 동력 자체를 어떻게 힘쓰기도 전에 그런 저희가 와가지고 예. 나름대로 조금 뭐 조합원들의 그 동요 이런 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확인해 볼 게 하나 있는데 그럼 원청은 너 그때 우리 파업할 때 파업을 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원청은 언제까지 파업을 했죠 그러면?
원청이 아마 2월 달까지인가. 아, 원청도 2월 계속 1월 말인가 파업하니까. 2월 초. 1월 한 20일경쯤에 합의를 하고 아, 들어갔습니다. 1월 20일경 아, 합의를 네. 해 들어갔고, 적어도 우리가 최종 공정이었고, 우리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이 회사를 굴려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 사측도 그 원청, 새로 들어온 SK 넥실리스는 2월경에 네. 전원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2월부터 순차적으로. 예, 순차적으로 일부러 현장을 복귀시키겠다 이런 그 그렇죠. 연락이 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런 노조는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그러면? 일단은 어쨌든 저희도 생계 이런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예, 또 예. 이게 파업이 길어지면 특히 가정을 가신 분들은 생계가 또 걱정이 예, 돼서 예, 예. 일단 뭐 순차적으로 연락이 왔길래 어쨌든 저희 조합원들하고 회의를 했더니 그러면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거 어떻게 생각했더니 뭐 거기에 대해서 다 찬성을 해가지고 이제 순차적으로 복귀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2월경에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지부는 조합원 회의를 통해서 네. 수행하기로 했다. 근데 그 전에 노조는 전원 해고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법률 추진도 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말씀해 주세요. 2월부터 저희가 들어갔던 인원이 40분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예, 예. 3월까지 예. 늦어서 4월 초까지 해서 나머지 한 20여 분이 이제 들어가지 못한 상황에서 예. 저희가 불법 파견이라는 즉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조합원들하고 상의를 하고 3월 10일 날 지금 새날 법률원이라는 데로 통해 가지고 3월 10일 날 소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들어가면서 네네. 들어가는 것이 문제를 더 떠나서 네. 우리가 하청사라는 이유로 해서 도급계약 해지, 조합원 전원 해고를 네. 당했기 때문에 그 순차적으로 들어간 사람들까지 다 포함을 한 거죠. 네, 다 그렇죠. 해서 원청을 상대로 해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했다. 네네 맞습니다. 소위 말하는 불법 소송을 제기했다. 네. 예. 그 소송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1차는 22년도 8월에 지방법원 소송이 끝났습니다. 1심이. 네. 1심이 끝났는데 저희 승소 판결로 끝났고요. 예. 사측에서 지금 SK 넥실리스죠. 넥실리스가 항소를 해서 22년도 12월 달에 소장이 제출이 됐습니다. 다시. 그래서 23년도 1월경부터 해서 고등법원이 시작이 됐고요. 고등법원이 원래 원칙상으로는 판결을 날이 24년도 10월 달에 판결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10월 18일 날 판결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사측에서 요청이 왔었죠. 정규직 채용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합의를 하자. 라고 해서 조합원들하고 상의하에 예. 고등법원 끝나기 전에 합의를 해서 끝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1년 3월에 소장을 제출하고 20년 3월. 네. 22년 8월? 네. 8월에 1심 우리가 승소했다는 거죠. 네네,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이 승소에 대해서 사측에서는 그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고, 네. 그리고 이 항소 결과가 2024년 10월경에 항소 결과가 나올 즈음에 네. 사측에서 원청이겠죠. 네. 원청에서 전원 그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라는 제안이 왔고 이것을 조합원들이 회의를 통해서 수용하기로 해서 그러면 정규직으로 언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저희가 원래 2025년 1월 1일 날 복귀하기로 돼 있었는데요. 예. 그 전에 사측에서 인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그래서 계약직으로 저희가 10월 달부터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그 원청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지금 근무를 하고 있겠네요. 대부분 들어갔고요. 예, 지금 2020년 1월 1일 날 8명이 추가로 들어가면 저는 다 복귀하는 겁니다. 저는 다 복귀. 아니 희망하는 사람, 희망하는 사람도 물론 난 안 갈래. 그거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네. 거니까. 뭐 안 하겠다는 사람들, 딴일 하겠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없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고용 이제 희망하는 사람들 예. 그러면 그동안 고생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쪽 보상도 일부 받았는데요. 예. 저희가 1차 소송할 땐 그때 임금 차익 부분도 소송을 진행했었는데 거기에 따른 그 임금 차익 부분 1차 소송하고 2차는 뭐 원청에서 고생했다 뭐 이런 형식으로. 그래서 일단 일부 보상 받았다. 네. 예.
그 조합원들이 동의했으니까 그 합의를 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혹은 뭐 개별적으로 좋으니까 이 합의 내용에 대해서 뭐 조합원들의 평가는 좀 어떤가요? 약간의 뭐 평가는 반반 같아요. 어떤 사람은 좀 더 끌고 가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기는 것을 바라는 사람도 있었고, 또 일부는 또 이 정도면 뭐 괜찮은 뭐 아니다 생각을 해서 받아들인 사람도 하여튼 지금 봐서는 반반 같아요. 그래도 그 소송이 길어지는 것에 대한 네. 좀 부담감이 있어서 그래서 좀 수용하는 것으로 그 과반수 넘게 동의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동안 우리 지부장님은 뭐 하셨어요? 저는 2020년 외부에서 1월 21일 날 회사에서 쫓겨나서 네. 뭐 21년, 2년, 3년, 20년, 4년 예, 한 거. 5년 됐거든요. 예, 예, 예. 뭐 한 2년은 나름대로 뭐 저희 뭐 노조 활동하면서 나름대로 여기저기 뭐 우리의 부당 뭐 이런 걸 좀 알리느라고 한 2년 정도는 함께했고요. 2년 이후에는 저도 생계가 걸려 있어서 외부 저기 경기도 평택에서 순차적으로 일부는 들어갔지만 들어가지 못했고 네. 그저 집사님이 먼저 들어가 버리면 좀 문제 될 테니까 그래서 노조 활동과 네.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졸라 힘들었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우리 국장님은 좀 어떠셨어요? 저도 2년간 20년, 21년까지는 소송 관련돼서요. 예. 지방법원 끝날 때까지는 일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지방법원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일심. 저희 소송 중에서 1심이라는 것이 예.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올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저도 2년 이내 넘은 세월을 노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예. 노동자 활동을 했지만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금액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리스크가 많아서 그 이후로는 저희도 노동자 활동도 같이 경험하면서 그냥 지부장님이랑 같이 경험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그 일을 했습니다. 일을. 집에서 어떻게 안 쫓겨나고 잘 버티셨습니다. 네. 나름대로 뭐 이게 집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쉽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많이 힘들었죠. 많이 힘들었는데 어쨌든 저는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분이 저랑 같은 노동조합을 하고 있던 사람이라 조합원이었구나. 네, 나름대로 이해를 많이 해주면서도 싸움을 많이 했는데 이해와 또 이게 생계는 다른 문제라서 우리 사무장님은 좀 저보다 더 많이 힘들었어요. 우리 사무장님 좀 어떠셨어요? 죽을 맞았습니다. 죽을 아유, 맞. 예. 아니, 표현을 하자고 하면요, 진짜 죽을 맞았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저희가 가장 큰 리스크라고 따진다고 하면 노동조합을 하면서 일단 조합원들의 고용 안정과 그다음 여러 가지 부분들 그리고 특히나 소송이 걸려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함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잖아요. 예, 그 와중에 이제 집에서도 저희는 이제 뭐 저희 와이프 되시는 분이 그냥 일반적인 분이라 이 노동조합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요. 돈을 못 벌어다 주니까 일단은 어마어마하게 싸움했습니다. 우리 이 영상을 저는 뭐 보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각자의 아내분께 하고 싶은 말 한 말씀만 하시죠. 우리 지부장님부터. 하여튼 노동 이럴 때 사랑해 그러는 거야. 아니 사랑에는 자주 합니다. 예. 하여튼 뭐 한 5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나름대로 좀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나름대로 좀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어쨌든 유종의 미를 좀 잘 거둔 것 같아서 저는 와이프한테 그나마 조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면이 섰다. 면이 예. 좀 쓴 것 같고 예. 앞으로 뭐 저는 어차피 저는 뭐 한 5, 6년이면 정년퇴직하고 와이프는 그래도 한 15년 정도 더 하니까 제가 아마 5년 후에는 와이프한테 완전히 좀 잡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요? 예, 많이 납니다. 오, 부러워라. 예. 우리 죽을 맛이었던 우리 국장님은 이 와이프가 이 영상을 볼 수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요. 못 봅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강압적으로 때로는 뭐 유하게 한 적이 많았지만 뭐 강압적인 것이 더 많았고 이걸 버텨내주고 해줬던 와이프한테 저는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사랑합니다. 사랑했고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5년의 시간을 아무리 험난해서도 버텨왔겠죠.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뭔가 확실하게
확고한 신념이 있는 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여러분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고생했고 자랑스럽습니다. 노동자가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원청과의 계약이 해지됐고, 그리고 그 계약 해지에 따라 우리 노동자 모두가 해고된 상황, 이게 바로 협력사 또는 하청사에 다니고 있는 노동자들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지들 지치지도 않고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했기 때문에 모두가 만족스럽진 않겠지만 일정 정도의 성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규직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고생하셨고요. 그 다음에 자랑스럽고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 지부장님과 사무국장님이 굉장히 힘든 그 과정에서 저희도 각 조직의 재정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조금의 도움을 요청했는데 많이 도와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연맹에서는 이렇게 하청사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 고용 보장을 위해서 기업이 변동될 때 고용, 노동조합, 단체협약 등을 승계해라 라고 해서 그동안 몇 년 동안 입법 투쟁을 힘차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조금은 고용이 불안한 노동자들을 위해서 우리 금속노련 많은 동지들이 연대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금속공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